안녕하십니까? 베팅 부동산 아파트와 상가 최소 임대 수익률은 얼마인가? 둘 다 폭망각이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은 건물 플러스 땅이죠. 요것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건물은 마이너스로 가는 거고 땅은 플러스죠. 요 점을 생각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건물 없는 부동산 생각하면은 계산이 간단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방법이 통했었죠. 인구가 증가하던 시절에는 땅만 있는 부동산만 사놓고 기다리면 되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안 통할 것 같습니다. 인구 때문에. 지금은 시골에 있는 초저렴한 농지에만 요게 적용 가능한 것 같은데 물건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소멸 이슈를 고려하면은 또 글쎄요죠. 그래서 결국은 도시에 있는 부동산을 접근해야 되는데 건물하고 땅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이렇죠. 그래서 건물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수익률이 3% 정도 나면 세금, 이자, 감가상각. 대한민국은 세금은 약하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유세는 약합니다. 그렇지만 이자하고 감가상각만 생각하더라도 그걸 반영하면은 실제 수익률은 사실 마이너스죠. 사실상 손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인구 이슈가 없어가지고 땅이 열리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땅값 상승 때문에 큰 이익이 났던 상황인데 요게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요즘 떠오르는 이슈가 또 있죠. 중금리 이슈. 저금리는 절대로 안 올 것이다. 고금리 안 가면 다행이다.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요게 또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임대 수익률 기준 자체가 또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대한민국은 인구 문제까지 있고 요것은 성장률에 대한 또 문제를 건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수익률이 건물 있는 부동산 수익률이 5%는 나와야 정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5%라고 말씀드렸지만 요것을 좀 세분화해서 보면 또 차이가 또 있습니다. 물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 지금 눈에 띄는 것이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죠. 주변에 있는 상가들 보시면 너무 와닿는 이야기일 겁니다. 공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데 그게 또 바로바로 안 채워지는 상황이죠. 시간이 지나면 물론 채워지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소상공인 현재 상황을 보면은 벌써 오래전부터 전자상거래 때문에 한 단계 맛이 갔었고 플랫폼에서 또 준세금을 걷고 있죠. 수익률이 안 좋죠. 소상공인들 수익률이 당연히 안 좋습니다. 거기다가 부동산 때문에 돈맥 경화 요게 또 결정타죠. 요것 때문에 지금은 거의 코로나 때보다도 훨씬 안 좋은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고 여기다가 알리하고 테뮤 공격까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중국산 저가 제품 수입해다가 팔던 전자상거래 업체까지도 맛이 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기다가 농산물 가격 폭등하는 바람에 특히나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 지금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가가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 이것이 일시적인가 생각해 보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짚고 넘어간 문제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는 문제인가 생각해 보면 절대 아니죠. 이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된 다음에는 아마 인구 절벽 문제가 또 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가는 정말 안 좋은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부동산 수익률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방은 수익률이 서울보다 훨씬 좋아야 됩니다. 소멸 이슈가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 부동산 수익률만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수익률을 보면은 아파트부터 보겠습니다. 아파트는 예전부터 제가
똥이라고 그랬죠. 똥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용적률이 가득 차서 아파트 임대 수익률이야말로 최소 5%는 나와야 됩니다. 서울에 있는 부동산이 최소 5%는 나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공유지분 땅이기 때문에 재건축 비용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클 겁니다. 맨 땅에다가 건물 지으면 한 채당 3억. 물론 그렇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은 다르죠. 권리 관계를 정리하는 비용이 건물 짓는 비용보다 더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정말로 임대 수익률이 최소 5%는 넘어야 된다. 한번 계산해 보시면 지금 가격은 2배 이상 부풀려진 가격으로 제가 보기에는 보입니다. 그리고 오피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오피스는 주거용 오피스가 아니라 사무용 오피스를 의미합니다. 아파트 인근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는 주거용 아파트하고 동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차피 용적률이 차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센터, 서울의 센터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 사무용 오피스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요거는 아마 소멸이 아마 안 될 겁니다. 위치가 좋은 데 있는 오피스는 소멸이 잘 안 되겠죠. 전철역 2-3개씩 붙어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무실들은 아마 수요가 계속 있을 건데, 요거는 5% 정도 수익률 나오면 오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보다 오히려 미래 상황이 낫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아파트는 30년, 40년 지나면 재건축해야지 사용이 가능할 것이지만, 사무실로 지어진 오피스는 라멘식으로 지어져 가지고 100년 버팁니다. 100년. 유지 보수도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오피스는 5% 정도 수익률 나오면 오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가 제가 보기에는 최악입니다. 최소 지금 시점에서 7% 정도는 나와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가격은 일단 상가 주인들이 아직까지 현타가 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망해도 뻔하게 망할 게 보이는데 높은 임대료 지급하면서 입주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마 몇 년 지나야지, 최소 몇 년 지나야지 이런 분위기가 해소가 될 건데, 그래서 망해도 입주를 한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요게 일반화가 되면은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임대 단가를 낮추어야지 임차할 사람이 생길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모르겠죠. 지금은 망해도 그냥 돌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많은 공실들 채우고 상가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지금보다 임대료가 많이 싸져야지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상가가 최악이죠. 최소 7%는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꼬마 빌딩 상가들, 꼬마 빌딩이 사실은 아파트보다 더 위험한 상황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앞으로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좋은 일이 와야 되는데 그래야지 사실 저도 좋습니다. 부동산 여러 개 들고 있는 저로서도 상황이 좋아지면 좋겠는데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일단 잠시 멈추시고 상황을 잘 지켜보시고 수익률 최소 5% 이상, 오피스조차도 5% 이상, 5% 정도, 그리고 아파트는 5% 이상, 상가는 7% 이상, 이런 빡빡한 기준으로 부동산을 봐야 될 시기이다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